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йдем тему встречи. 네, 오늘은 제6과 모임 단원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또 같이 밥을 먹는 이런 모임이 아주 많은데요. 카자흐스탄은 어떤가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다양한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모임의 종류와 또 모임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임에 관계된 동사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모임을 하는 것을 모임을 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임을 가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이 참석하다, 참가하다, 참여하다 이런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다, 모임에 참가하다, 모임에 참여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모임에 가다 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모임에 가서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하고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 모임의 멤버, 즉 일원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그 모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참여하다는 모임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다면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임을 연기하는 것은 제가 모임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모임에 갈 수 없을 때 모임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기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변경되다, 변경하다를 쓸 수도 있죠. 네, 변경하다를 쓰면 제가 그 모임에 갈 수 없어서 모임의 날짜나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경하다라고 하고요. 변경되다는 그 모임을 하기로 한 주체에서 모임 날짜나 시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지하다, 알리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 공지하다와 알리다는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공지하다, 모임을 알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공지하거나 알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메모를 남기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임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창회, 회식, 환영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네, 이렇게 6가지 모임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창회는 어떤 모임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동창회라는 것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데요. 그것을 동창회라고 얘기합니다. 동호회하고는 좀 비슷한 단어로 보이지만 의미가 다른데요. 이 동호회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을 동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회식은 뭘까요? 회식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모임 중에 하나인데요. 회식은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로 회사에서는 그 회사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식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임을 공지할 때 알려야 하는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일시, 장소, 참석자, 연락처 이런 것들을 공지해야 되겠죠. 일시라는 것은 모임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모임을 하는지, 네, 그리고 참석자는 누가 모임에 참석하는지, 네, 그리고 연락처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어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немного еще раз, посмотреть слова, которые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Итак,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это тонхохэ. И тон это общий, хо это интерес, хэ это как бы собрание. И это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кружок. Кружок по интересам.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Накширы чельгинен тонхохэ это кружок любителей рыбалки. То есть собираются люди, которые любят что-то одно и этим занимаются каким-то делом.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но слово, это у нас я юхэ,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пикник, то есть собрание где-то на природе. Пига васо нейль я юхэрэль там чуро миротт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пошел дождь, поэтому завтрашний выезд на природу, и э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именно я юхэ, выезд на природу, переносится на следующую неделю, был перенесен на следующую неделю.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это хуаньонхэ. Хуан это радостный, и хуаньон это в общем получается радостная встреча, то есть собрание, когда кого-то, когда они отмечают чей-то приход или начало чего-то. Например, «Шинипсэнь хуаньонхэрэль халь еджонида». И по-русски это может иметь такой смысл, что намечается встреча приветствия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И его антоним это соннёнхэ, то есть соннён это прощание, хэ это собрание. 모임 찬소를 친구 집으로 하여 соннёнхэ를 열었다. Мы решили провести прощальную встречу у друга дома, и ее там сделали.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это «의료돈 참이다»,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что человек только что собирался что-то сделать. И может иметь по-русски форму такую, что я как раз собирался что-то делать.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배선생님. 네, 의료던 참이다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지금 으려던 참에서 참은 어떤 때와 순간을 의미하는 그런 명사인데요. 네, 지금이 어떤 때였죠? 지금이 어떤 순간이었나요? 라면을 먹으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으려던 참이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으려던 참은 바로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시간이었나요? 내가 라면을 먹기 위해서 라면을 다 끓이고 준비를 한 후에 먹기 바로 전,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으려던에서 으려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시작하기 전, 행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의 때를 얘기하는 그런 문법이겠죠. 그래서 라면을 다 끓인 후에 먹으려고 생각하던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인데요. 대화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스볼 씨, 지금 뭐 해요? 시간 있으면 같이 도서관에 갈래요?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요. 역시 으려던 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으려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려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참, 즉 때라는 의미의 그런 명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예스볼 씨가 지금 A씨가 예스볼 씨에게 같이 도서관에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즉 A씨가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어도, 또 그 말을 듣지 않았어도, 즉 A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도서관에 가려고 생각하던 때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으려던 참이다. И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준현 씨,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지금 창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Чуньон, ты не откроешь окно? О, мне как раз было так нехорошо. Таптапада – это состояние души, когда что-то нехорошо, душно, тесно или что-то такое. И я как раз собирался открыть окно.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나기마 씨, 식사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밥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같이 가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Нагима, ты есть не идешь?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если человек, проходя мимо вас, спрашивает, вы не пообедали или вы не поужинали, или вы не идете кушать, он выражает этим самым, что он как раз сейчас идет пообедать, и если вы не пообедали, то он приглашает вас пообедать вместе с ним. Поэтому Нагима отвечает ему в такой форме. Кротчанадо, как раз, если вы даже бы это не спросили бы, я как раз собиралась пойти пообедать. И окончание рёдон 참이었어요 часто бывает употребляется именно вот с этими вводными словами. кротчанадо, даже если бы вы и не спросили. Кром 같이 가요. Тогда пошли вместе. Следующе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которое у нас сегодня на изучении, это нэн кирида, которое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челове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уда-то идет, находится в процессе прямохождения.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Сонценим. 네, 이제 는 길이다의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네, 지금 두 사람은 어디에서 대화를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래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과 도서관의 사이에서 친구를 만나서 위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직 목적지인 도서관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친구를 만나서 도서관에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는 길이다는 말 그대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 길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는 길이다는 오다 가다처럼 이동 동사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은 A씨와 B씨의 대화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가세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네, 역시 목적지가 나와 있죠.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목적지는 바로 은행입니다. 목적지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아직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그 출발하는 곳과 이 목적지의 사이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 가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은행에 가는 길이에요 라고 자신의 목적지를 밝히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으러 가다가 사용되고 있죠. 으러를 같이 사용해서 어떤 목적지에 가고 있고 왜 가고 있는지를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목적지를 밝히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예문으로 또 한넬리 선생님하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раз на примерах окончания нын кирида, который добавляется к глаголам, причем только к глаголам хождения, таким как турауда, када или ода, танида.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어디 가세요? 퇴근하는 길이에요. Это означает, куда идешь, иду с работы. Здесь хоть и нет глагола хождения, но здес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퇴근하다 уже обозначает процесс хождения с работы домой. Поэтому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этот человек идет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домой с работы.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это 어디 가세요? 영화 보러 가는 길이에요. Это означает, куда идешь? Иду смотреть фильм. То есть человек, вот сейчас он на полпути по дороге в кинотеатр, или вот он только что ступил на этот путь, то есть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в процессе хождения по дороге к кинотеатру.
네, 오늘의 말하기는 모임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면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지사항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공지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학과 개강 모임. 네, 개강 모임의 공지문입니다. 한국학과 학생들은 모두 참석 바람.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은 과대표에게 미리 연락 바람. 네, 그래서 한국학과에 개강 모임이 있는데요. 개강이라는 것은 방학이 끝나고 수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강 모임에서 모임은 과 학생들은 모두 참석을 해야 하지만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와 장소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고요. 장소는 학교 앞에 있는 맛있는 식당, 네, 식당 이름이죠. 맛있는 식당이라는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어떻게 대화문을 만들 수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나 씨, 이번 주에 한국학과 개강 모임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카이라트 씨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해요? 금요일 오후 5시에 맛있는 식당에서 개강 모임을 해요. 꼭 참석해야 돼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는데요. 한국학과 학생들은 모두 참석하라고 했지만 참석할 수 없으면 과대표한테 미리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제가 과대표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 과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마지나 씨 대신에 얘기를 전해줄게요. 고마워요. 대화문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에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나 씨, 이번 주에 한국학과 개강 모임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카이라트 씨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해요? 여기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라고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으려던 참이다는 아까 배운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다, 즉 질문하다의 의미인데요. 카이라트 씨에게 개강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카이라트 씨가 마지나 씨에게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때가 맞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이라트 씨가 질문하지 않았어도, 카이라트 씨가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질문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언제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그 모임의 일시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면 되고요. 어디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모임의 장소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에 맛있는 식당에서 개강 모임을 해요. 꼭 참석해야 돼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는데요. 네, 지금 마지나 씨가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모임에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라트 씨의 대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공지문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 대답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국학과 학생들은 모두 참석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라고 하다를 사용한 것은 공지문에서 읽었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석할 수 없으면 과대표한테 미리 연락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참석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연락을 미리 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과대표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아까 연락처를 배우셨죠? 연락처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과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마지나 씨 대신에 제가 얘기를 전해줄게요. 네, 여기 는 길이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과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목적지가 없죠. 그래서 목적지는 과대표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을어를 사용해서 가는 길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곳의 목적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나 씨는 고마워요. 이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지나 씨, 이번 주에 한국학과 개강 모임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카이라트 씨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해요? 금요일 오후 5시에 맛있는 식당에서 개강 모임을 해요. 꼭 참석해야 돼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는데요. 한국학과 학생들은 모두 참석하라고 했지만 참석할 수 없으면 과대표한테 미리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제가 과대표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 과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마지나 씨 대신에 얘기를 전해줄게요. 고마워요. 네, 이제 공지문을 바꿔서 대화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지문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지할 내용은 등산 동아리의 야유회입니다. 야유회는 모임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시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을 야유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등산 동아리의 회원들은 모두 참석 바람. 그래서 등산 동아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석할 수 없는 회원들은 동아리 회장에게 미리 연락 바람. 그래서 참석할 수 없다면 동아리 회장에게 미리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과대표라는 직함을 봤죠? 과대표는 대학교에서 그 과를 대표하는 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과대표라고 하고요. 동아리를 맡아서 그 동아리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임에서 그 모임을 관리하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회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임의 일시와 장소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시는 이번 주말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침블락입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카이라트 씨하고 마지나 씨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카이라트 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이라트 씨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해요? 꼭 참석해야 돼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는데요. 네, 다음입니다. 그래요? 제가 동아리 회장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고마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임의 이름입니다. 등산 동아리의 야유회였죠. 그래서 등산 동아리 야유회가 있는데 알고 있어요? 네, 마지나 씨가 언제 어디에서 해요?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에 일시와 그 다음에 장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침블락에서 야유회를 해요. 네, 그래서 일시 이번 주말 그리고 장소 침블락입니다. 자, 그러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등산 동아리의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라고 했지만 참석할 수 없으면 동아리 회장한테 미리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장에게 미리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동아리 회장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네, 동아리 회장의 연락처, 즉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카이라트 씨가 제가 지금 동아리 회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마지나 씨 대신에 제가 얘기를 전해줄게요. 네, 여기서 만나러 가는 길이다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목적지는 동아리 회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으러 가다와 는 길이다를 합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118 и попробуем сделать упражнение по чтению. Итак, сначала у нас есть 공жи, то есть объявление. Объявление о том, что переносится дата последней встречи, то есть последней лек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 студентами. В Корее Чонгgang Моим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празднование или они отмечают последнюю лекцию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Итак, Чонгgang Моим 날짜가 학과 교수님들의 사정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ата нашего празднования, как бы отмечания последней лекци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ереносится в связи с чем? 교수님들의 사정 때문에, то есть личны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афедры. Итак, это у нас было до изменения и это после изменения. Изначально дата у нас была на 8월 20일, то есть на 20 число, это была пятница, 5 часов вечера. Перенеслось на 27 августа, на такую же пятницу, на 5 часов вечера. Чангсо, то есть осталось без изменений. И это у нас кафе, скажем, Сеул перед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опробуем сделать упражнение. Итак, студенты, перед тем, как они уйдут на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хотели бы пригласить 교수님들을 모시고 모임. То есть это хотели бы пригласи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афедры отметить наступление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Итак, Ильши у нас было когда? На какое число переносится? На 27 августа, пятница, 저녁 5시, то есть 5 часов вечера. 장소 у нас 학교 앞 서울식당. Изначально, 원래 это изначально. Изначально дата была какая? 20 августа, пятница. И из-за чего она перенеслась? Из-за по лич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профессоров. И на какое перенеслась? На 27 августа, пятницу.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но объявление. И следующее объявление у нас это 사진 동아리, то есть объявление кружка фотографий. Итак, наш кружок фотографий за это время собрал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и 하고자 합니다. Это собирается открыть 전시회, выставку. Дата 30 августа,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лучается 30 августа, по 5 сентября, воскресенье. 장소, место. Алматинский 시민회관, то есть Алмат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центр. И что они собираются там выставить? Это члены кружка за то время, пока они вели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этом кружке фотографий, они собрали свои фотографии и собираются выставить их. И мы бы, конечно, хотели, мы бы, конечно, хотели, чтобы многие люди разделили бы с нами бы это время и вместе бы посмотрели на фотографии. Итак, попробуем сделать упражнение по этому объявлению. Объявление у нас было 사진 동아리 전시회, то есть выставка кружка фотографий. И в этом кружке фотографий собираются открывать выставку произведений. Период с какого по какое? С 30 августа по 9 сентября. И место у нас Алмат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центр. И что там будет? Там будут произведения, то есть фотографии, которые были сделаны членами нашего кружка.
네, 오늘은 모임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모임은 회식인데요. 회식은 아까 어휘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식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를 모두 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임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임을 소개할 때는 왜 합니까? 즉 모임의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주로 모임을 갖는 장소를 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좋습니까? 이 모임을 하고 난 후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회식의 목적은 회사에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다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요. 격려하다는 동사죠. 네, 그래서 격려하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격려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격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식을 주로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도 하지만 요즘은 공연을 보러 가는 회사도 있음.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회식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주로 음식점에서 밥을 먹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술 마시는 문화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가는 이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회식을 하면 직원들끼리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음. 네, 여기 회식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회식을 하고 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들이 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쌓인 스트레스, 즉 스트레스가 쌓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된 쓰기는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건강식. 여러분은 더운 여름에 입맛을 잃거나 피로를 쉽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먹습니다. 차가운 음식보다는 더운 음식이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삼계탕, 추어탕, 육개장 등등 수많은 보양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는 불고기 요리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소고기와 양파, 버섯, 당근을 작게 썹니다. 그리고 다진 파, 다진 마늘,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은 양념에 고기를 30분간 재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불판에 고기를 넣고 익히다가 버섯과 채소를 넣고 같이 볶으면 맛있는 불고기가 완성!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먹어보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встречи.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урьодон чамида», выражающее то, что именно сейчас я как раз собирался что-то сделать. Прошли с ва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нынкирида», выражающее значение, что человек находится сейчас в процессе ходьбы куда-то. 네, 오늘은 모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모임을 한 후에 돈을 내는 방법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가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각자 부담인데요. 아, 그렇군요.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한국에서는 보통 한 사람이 돈을 모두 내는 한턱 문화가 좀 강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알면 그 나라의 문화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문화도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